오늘 알려드리는 사실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상위 5% 이내의 투자자입니다. 2026년 1월 5일, 오늘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나라의 정권 교체나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3,030억 배럴, 즉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거대한 댐의 수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베네수엘라의 자원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펌프를 통해 전 세계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2026년 1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를 국외로 이송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부터 준비된 이번 작전은 나이지리아 공습 이후 곧바로 이어진 전격적인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 가격은 오늘 아침 배럴당 57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격이 곧 50달러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냉정하게 데이터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입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매장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이죠. 하지만 지난 10년간 마두로 정권의 실정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산유량은 하루 300만 배럴에서 최근 110만 배럴 수준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풍선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라는 풍선 안에는 지금껏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공기 주머니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이 그 매듭을 풀어버린 겁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보고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금액은 향후 10년간 약 8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이 넘는 거대 자본이 베네수엘라로 수혈되기 시작하면 하루 산유량은 단기적으로 200만 배럴, 장기적으로는 350만 배럴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걸프만 정유시설까지의 거리는 약 1500에서 2000해리입니다. 반면 중동의 원유가 미국에 도착하려면 8000에서 10,000해리를 돌아와야 합니다. 물류 비용만 따져봐도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중동 원유보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새해 벽두부터 공습을 감행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바로 에너지 패권의 완전한 장악입니다. 잘 들으세요. 2026년 미국의 국방 예산은 무려 1조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5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25년 대비 1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전 세계 자원 공급망이라는 실핏줄을 장악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그 실핏줄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댐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유가는 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큰 압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산유국의 빗장이 풀리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거대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 GDP 대비 국방 지출 비중은 3.3%까지 높아졌는데 이는 단순히 전쟁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에너지 단가를 낮춰 미국 내 제조업과 AI 데이터 센터의 가동 비용을 줄이려는 고도의 경제 전략입니다. 실제로 2026년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는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뒷받침할 저렴한 천연가스와 원유가 베네수엘라로부터 쏟아져 들어온다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하락할 때마다 한국의 GDP는 약 0.5% 상승하고 경수지는 20억 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 수입국인 동시에 석유화학 수출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원가 절감의 혜택을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출 단가 하락이라는 양날의 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돈을 벌어야 할까요?
복잡한 공시를 보거나 매일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시적인 흐름만 타면 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ETF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노후화된 유전을 복구하고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파이프라인과 정유 설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뱅가드 에너지 ETF인 VD나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XL이 같은 상품은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거대 석유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쉐브론은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사업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국방 관련 섹터입니다. 1조 달러가 넘는 국방 예산의 수혜를 입는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기업들이 포함된 ITA ETF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은 국방 주식의 몸값을 올리지만 이번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자원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는 국방 주식이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자산의 비중을 유지하십시오. 트럼프의 이번 행보는 강한 달러를 넘어서 에너지를 지배하는 달러의 시대를 열겠다는 뜻입니다. 원유 결제 대금이 다시 달러로 집중되면서 달러의 가치는 예상보다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의 공포를 보지만 상위 5%의 투자자는 그 너머의 데이터와 자본의 흐름을 읽습니다. 2026년 1월 5일 오늘의 공습은 향후 10년의 글로벌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030억 배럴의 매장량과 1조 달러의 국방 예산 그리고 1,500해리의 물류 혁명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폭풍 속에서 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경제학은 언제나 여러분의 가장 날카로운 분석가가 되어드리겠습니다.